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한결입니다. 저는 오늘 Introduction to Neural Operator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뉴럴 오퍼레이터의 개념과 제한 배경부터 적용 예시까지 흐름을 따라 살펴보려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뉴럴 오퍼레이터라는 저희 연구실에서 소개드린 적 없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이언티픽 머신러닝에 기반을 두되 특정 태스크를 가정하지는 않고 논리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뉴럴 오퍼레이터의 근간이 되는 논문들을 따라 개념을 이해하고 확정적 관점과 적용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믹싱,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인베리언트 등 특성의 본질로부터 필요 조건들을 도출하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프리의 뉴럴 오퍼레이터의 구조를 알아보며 구현 아이디어와 논리 전개에 대해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추가로 물리 AI에서 출발하긴 했으나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다루는 타임 시리즈, 컴퓨터 비전, 레코멘더 시스템 등 일반적인 딥러닝 도메인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소개드릴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저의 지난 세미나 주제가 Introduction to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였는데요. 사실 뉴럴 오퍼레이터가 순전히 핀 때문에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분야 안에 있고 핵심 연구진들도 조금 겹칩니다. 개인적으로 핀과 결부시켜서 뉴럴 오퍼레이터의 제한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이 그 흐름과 동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선 핀은 간단히만 언급하려고 하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의 지난 세미나 영상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핀은 물리적 관계를 로스에 반영해서 학습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물리적 관계를 로스에 반영하기만 하면 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리가 아니라 화학, 생물, 구조역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물리적 관계를 로스에 사용하면 핀이라 불러도 되는 것이죠. 핀의 목표는 미분 방정식의 해 함수, 솔루션 펑션을 근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당연히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덕분에 임의의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가 근사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떤 시점 t와 공간상의 좌표 x를 인풋으로 넣으면 뉴럴 네트워크가 그 시스템의 해당 좌표에서 가져야 하는 값을 출력합니다. 그럼 그 값에 대해 두 가지 로스를 계산하는데요. 먼저 데이터 로스는 측정 데이터, 초기 조건, 경계 조건과 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과의 측정 오차이고요. 피직스 로스는 주어진 수학 혹은 물리 방정식에 대한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함수 이유를 모델이 근사하길 원한다면 모델의 출력값을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좌변이 0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것이니 잔차가 남게 됩니다. 이 잔차를 곧 피직스 로스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개념만 설명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테니 핀을 활용하는 좀 더 실질적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개인 연구에서 사용했던 버거스 이퀘이션에 대한 인버스 프로블럼 문제 상황인데요. 먼저 메저먼트 데이터로는 15 x 15의 일정한 격자에 센서를 설치해서 매 타임 스텝마다 x, y축 방향의 속도를 측정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센서는 비용 때문에 무한히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스펄스하게 배치하여 측정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피직스 로스는 그냥 임의의 좌표에서 모델이 출력하는 값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격자가 아무리 촘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100 by 100으로 훨씬 조밀한 격자점들에서 피직스 로스를 계산했고요. 이 두 유형의 좌표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넣고 이를 모델에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죠. 학습 후에는 추론을 해야 하는데 학습 때보다 더 촘촘한 격자에 대해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150 by 150 격자점에서 모델이 매 타임 스텝마다 출력한 것이 이 동영상의 결과인데요. 실제 시스템과도 거의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습할 때 어떤 해상도를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모델이 이 시공간에 걸친 연속함수 자체를 잘 근사했다면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와 다른 위치를 입력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모델이 출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자 혹은 해상도와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discretization invariant 하다 혹은 mesh free 하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mesh는 grid와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단순히 인풋 아웃풋 페어에 대한 데이터 드리븐 학습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모델이 솔루션 펑션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discretization invariant 특성은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에는 보통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레졸루션이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실제로는 동일한 이미지를 의미하는 데이터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상도가 달라지면 이 해상도별로 별도의 모델을 따로따로 학습시켜서 추론해야 하는데요. 만일 그게 아니라 메쉬 프리한 모델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여러 해상도의 데이터에 대해 하나의 모델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 테니 이는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핀도 discretization이 invariant 하다 뿐이지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정 한 가지 상황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동일한 미분 방정식을 따르는 시스템이더라도 초기 조건, 경계 조건 혹은 방정식의 개수 등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적용이 불가해집니다. 저희 지난 세미나에서도 언급했던 삼체 문제를 다시 예시로 들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일반적인 삼체 문제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초기 조건으로 시작한다면 이렇게 20가지의 특수한 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핀이 한 가지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첫 번째 상황에 대해 학습을 하더라도 초기 조건이 다른 두 번째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기에 새로운 모델을 다시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체 문제들이 모두 같은 공간상에서 같은 질량의 새 물체들의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이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는 상당한 제약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은 어떤 조건을 지녀야 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에서 펑션 투 펑션 매핑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풀어보자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에서 동작해야 하는 것은 discretization invariant한 특성을 위해서이고요. 펑션 투 펑션 매핑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함수만이 아닌 아예 함수와 함수 간 관계를 학습하여 오퍼레이터 자체를 근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뉴럴 오퍼레이터가 제안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뉴럴 오퍼레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eural Operator Learning Maps Between Function Spaces with Applications to PDs 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엔비디아, 칼텍, 케임브리지의 훌륭한 연구자분들께서 장장 98페이지에 걸쳐 뉴럴 오퍼레이터에 대해 소개해주신 논문으로 2023년에 JMLR에 억셉되어 현재까지 1851회의 인용수를 기록 중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뉴럴 오퍼레이터에 요구되는 특성들로부터 뉴럴 오퍼레이터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지를 도출하는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펑션 투 펑션 매핑을 수행하는 연산자를 학습한다고 했는데요. 만일 A를 U로 사상하는 연산자 G를 학습한다고 하면 여기서 A는 특정 함수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방정식의 개수,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 스페이셜 도메인의 형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U는 입력 함수에 대한 솔루션 펑션으로 여러 A, U 페어의 매핑을 학습하여 오퍼레이터를 근사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또 discretization invariant 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는 입력 데이터의 해상도가 달라지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연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핀과의 차이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핀이 벡터와 벡터를 매핑하는 어떤 함수 u를 근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뉴럴 오퍼레이터는 여러 펑션과 펑션들을 매핑하는 연산자 g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의 연산자를 근사하여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인베리언트한 펑션 투 펑션 매핑을 하고 싶은 상황인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 갑자기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조밀하게 꽉 채우는 아름다운 데이터가 뚝 떨어져 주지는 않겠죠. 학습 데이터는 여전히 동일하게 디스크리트합니다. 그럼 결국 이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전역적인 공간 정보를 잘 모델링해서 해상도와 무관하게 연속 함수를 근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각 데이터 포인트의 로컬 피처 역시 잘 처리하여 성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요구사항으로부터 오퍼레이터 레이어가 이런 구조를 가져야 함을 자연스럽게 도출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를 상기해보면 L번째 레이어에서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로 넘어갈 때 리니어 매트릭스를 곱하고 바이어스 term을 더한 다음 non-linearity를 위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곱하죠. 오퍼레이터 레이어는 여기에 새로운 패스 하나를 추가한 것 뿐입니다. 기존의 리니어 레이어는 각 포인트들을 따로따로 로컬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로컬 혹은 포인트와이즈 오퍼레이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 이와 별개로 글로벌 믹싱, 전역 정보를 섞기 위한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죠. 이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전역 정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인데, 로컬 오퍼레이터로는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나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면 되겠지만 이 글로벌 믹싱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역적인 정보의 반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오퍼레이터가 적합하다고 저자들은 설명하는데요. 뜯어보면 카파는 커널 펑션으로 위치 x와 y의 관계, 주로 similarity를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v는 입력된 함수를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수식의 의미는 각 점 x에 대해 정역 내 모든 지점 y와의 관계성을 aggregation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말 그대로 모든 점 y에서의 v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데이터는 디스크리트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적분이지만 실제로는 서메이션으로 값을 구해야만 하는데요. 즉, 전역 정보 학습에 어떤 적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커널 펑션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를 앞에서 보았던 오퍼레이터 레이어에 대입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b는 바이어스 텀 역할을 하는 상수함수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커널 펑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계산 복잡도가 높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로 총 n개 점이 있다면 모든 점끼리의 관계를 계산해야 하니 연산량과 메모리가 빅 O n 스퀘어가 됩니다. 또 자연히 입력 차원이 데이터 차원의 2배가 되기 때문에 학습 난이도가 높다는 어려움 역시 있는데요. 데이터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적절한 커널 펑션을 알아내기 어려워지고 당연히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구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를 대체할 무언가를 오퍼레이터 레이어에 사용하는 여러 방법론들이 제안되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푸리에 뉴럴 오퍼레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들이 제안되었는데요. 그래프 뉴럴 오퍼레이터, 로우 랭크 뉴럴 오퍼레이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중에서도 푸리에 뉴럴 오퍼레이터라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논문과 동일한 멤버의 연구진이 아이클리어에서 2021년에 발표한 Fourier Neural Operator for Parametric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본격적인 뉴럴 오퍼레이터의 시초격인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면 앞에서 보았던 오퍼레이터 레이어의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를 이러한 형태의 푸리에 변환 역변환 레이어로 대체한 꽤나 간단한 구조인데요. 논문에서 서술하는 푸리에 뉴럴 오퍼레이터의 이론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굳이 수식을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풀이에 변환 후 중요 주파수 가중 합이 입력 함수의 전역적 정보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걸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프리의 뉴럴 오퍼레이터 레이어의 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프리어 레이어 부분의 연산을 안쪽 소괄호부터 차례로 보면 먼저 input 펑션에 대해 프리의 변환을 해서 주파수 성분을 얻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프리의 변환을 하면 임의의 함수에 대해 어떤 위상의 삼각함수들이 얼마만큼의 진폭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분해할 수 있죠. 이렇게 얻은 주파수 성분들 중 주파수가 낮은 순으로 저주파 K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데요. 여기서 이 가중치 행렬 R이 프리의 레이어에서 실제로 학습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파 몇 개만 남기는 것을 저자들은 모드 트렁케이션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주파에 상대적으로 더 전역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고주파에는 보다 미세한 요동이나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개의 저주파 모드들을 가중합한 후 프리의 역변환을 해서 다시 원래의 스페이셜 도메인으로 되돌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조의 프리의 뉴럴 오퍼레이터가 뉴럴 오퍼레이터로서 적절한 설계라는 것일까요? 먼저 전역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필드에 대한 프리의 변환으로 얻는 기저 함수는 모든 점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파 모드의 가중합 역변환으로 얻은 출력도 전체 필드에 걸쳐 있게 되어 전역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마다 가중치 행렬 하나만 학습하면 되니까 당연히 모든 점끼리의 관계를 학습해야 했던 커널 펑션에 비해 학습 안정성도 높고 시간 복잡도가 big O n log n이라 계산 효율도 더 좋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전역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잘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을 듯해서 직관적이고 쉬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인풋으로 8x8의 2D 이미지가 들어온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2D 이미지 역시 함수라고 취급할 수 있죠. 아무튼 이 2D 이미지에 RFFT를 적용하면 두 축의 주파수 위상과 진폭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세한 원리와 이유는 프리의 변환을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해한 주파수 성분 중 X와 Y축 각각 저주파 3개씩만 남겨서 다시 역변환을 수행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인풋으로 넣었던 원본은 좀 불규칙해 보였던 반면에 역변환에서 얻은 결과는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단순히 프리의 변환과 역변환을 거친다고 전역적인 정보가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모드 트렁케이션과 가중합을 하기 때문에 전역적 패턴의 반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이렇게 한 점에만 값이 찍혀있는 단순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프리의 변환을 했다가 바로 역변환을 하는 것은 그저 역연산을 했을 뿐이니까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만 모드 트렁케이션을 한 후에 역변환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마치 원본 이미지의 이 한 점에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듯한 인상이죠. 보다 전역적인 패턴을 전역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결과는 연속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은 8x8로 했을지라도 더 조밀한 해상도에 대해서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가중합 행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함수 v에 대한 프리의 변화는 오른쪽과 같이 정의되는데 여기서 이 지수함수 부분은 오일러 공식이죠. 복소수를 이용해 위상과 진폭을 표현하기 때문에 트렁케이션 후에 만들어지는 v 햇에 곱하는 선형연산자 r 역시 복소수 원소들을 가진 복소 행렬이며 이 행렬의 원소들이 각 모드의 진폭과 위상에 대한 가중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냥 리니어 레이어 역할을 하는 행렬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개념적인 이해를 하시는 데에는 별 문제 없을 듯 하고요. 구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수부와 허수부를 위한 행렬을 나눠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번째 레이어에서 어떤 truncated function V를 이렇게 두면 여기서 A는 진폭, 즉 해당 주파수 모드의 세기, 그리고 B는 위상 또는 파형의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학습된 가중치 어를 곱한다면 가중치 어에서 P는 진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지수 θ는 위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조금 쉽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론적인 내용은 금방 휘발되고 이런 방법론이 있구나 하는 정도의 개념 인식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한번 푸리에 변환이 FNO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 밖에도 컨볼루션 연산과의 이론적 연관성 등 보다 구체적인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 주파수 모두의 가중합이라는 아이디어가 FNO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엠피리컬한 결과보다는 방법론의 개념에 집중하는 세미나이니 결과가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논문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FNO의 성능을 잠깐 보여드리면 세 가지 PD 벤치마크에 대해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Graph Neural Operator, Low Rank Neural Operator, Multipole Graph Neural Operator 등 다른 뉴럴 오퍼레이터와 비교해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런 PD Solving Problem 외에도 일반적으로 FNO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뉴럴 오퍼레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한계들 역시 존재합니다. 먼저 FFT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위치의 입력이 어려워서 격자 형태의 입력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고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GNO, MGNO 등 다른 오퍼레이터가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 공간 전역에 걸친 주기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주기적 패턴의 경계 조건을 갖는 시스템에 대한 예측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모드 트렁케이션 때문에 고주파 정보를 당연히 필연적으로 잃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저주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긴 하고 전역성을 위해 모드 트렁케이션이 웬만해선 필요하지만 역시 정보가 손실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론적으로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인베리언트 하다고는 하나 여전히 해상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민감성은 갖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해상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면 성능이 당연히 훨씬 떨어질 수 있고요. 저주파를 얼마나 남기는지도 해상도와 관련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에 대한 민감도도 조금 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고 역시 타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장점들이 있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선 안에서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펑션 투 펑션 매핑을 수행할 수 있기에 보다 범용적인 익스트라폴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뉴럴 오퍼레이터가 핀보다 무조건 상위 호환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완전히 수평적인 비교는 아닌 것이 애초에 적재적소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뉴럴 오퍼레이터는 펑션 투 펑션 매핑을 수행하는 연산자를 근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함수쌍을 학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밖에 없다면 핀과 같은 방법론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핀과 달리 물리적 관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그 지식을 로스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Physics Informed Neural Operator와 같은 방법론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뉴럴 오퍼레이터가 사이언티픽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림의 데이터 드리븐 딥러닝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뉴럴 오퍼레이터와 관련한 관점과 활용 사례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트랜스포머가 사실 뉴럴 오퍼레이터의 스페셜 케이스이다 라고 보는 관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은 앞에서 보았던 뉴럴 오퍼레이터가 가져야 할 특성들을 사실 모두 갖고 있습니다. 문장마다 토큰의 개수가 달라져도 상관없으니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이 있는 것이고 모든 토큰들끼리 서로 참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역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커널 펑션으로서의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디스크리트한 형태의 텍스트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텐션을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에서 정의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뉴럴 오퍼레이터 관련 논문에서도 어텐션을 왜 오퍼레이터 레이어로 볼 수 있는지 서술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다른 논문을 매개로 더 직관적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 공개된 Continuum Attention for Neural Operators라는 논문으로 역시 앞의 연구들과 멤버들이 상당히 겹칩니다. 뉴럴 오퍼레이터의 조건을 다시 한번 불러오면 먼저 전역적인 정보를 담기 위해 non-local한 연산을 수행해야 하고요. 이것이 격자의 해상도와 무관하게 동작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에서 정의될 수 있어야 하는데 어텐션은 위의 두 가지 조건은 이미 만족하지만 연속함수 공간에서의 의미는 아직 다소 불명확한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리서치 퀘스천 두 가지가 도출됩니다. 첫 번째는 연속함수 공간에서 어텐션을 정의할 수 있는가? 이고 두 번째는 어텐션을 컨티뉴어스 오퍼레이터로서 정의할 수 있다면 트랜스포머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인데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어텐션을 오퍼레이터 레이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트랜스포머 역시 온전한 뉴럴 오퍼레이터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들은 셀프 어텐션을 재해석하는 관점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어텐션을 복습해보면 쿼리와 키의 관련성을 표현하는 어텐션 스코어를 밸류와 곱해서 모두 더하는 것이었죠. 이를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확장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해보자는 것입니다. 주어진 쿼리 x에 대해 키 공간에서 연속적인 확률 분포를 만들고 그 분포에 대해 밸류를 기대값으로 적분하는 미케니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자연히 연속 공간에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을 쿼리 x가 키 y를 참조할 확률이라고 바라본다면 수학적으로는 이 왼쪽의 식과 같이 적을 수 있겠고요. 이 확률 분포를 밸류와 곱해서 적분하면 앞에서 원했던 이 정의를 수학적으로도 만족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결국 기존의 디스크리트 어텐션은 연속 공간에서 정의된 연속 연산자 어텐션의 몬테카를로 근사로 얻은 결과물이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요약해서 보니 전혀 어렵지 않은데도 꽤나 새로운 관점이라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여러 형태의 어텐션 베이스드 뉴럴 오퍼레이터들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사실 앞에서 본 풀의 뉴럴 오퍼레이터와 같은 전형적인 뉴럴 오퍼레이터와 어텐션 메커니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일반적인 뉴럴 오퍼레이터는 한번 학습되면 커널 펑션이 입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만 어텐션은 입력이 다르면 커널 펑션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텐션을 뉴럴 오퍼레이터의 한 종류라고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인사이트와 다른 연구로의 모티베이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연구의 예시로 Adaptive Fourier Neural Operators, Efficient Token Mixers for Transformers 라는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텐션이 뉴럴 오퍼레이터의 한 종류였던 것이라면 거꾸로 어텐션이 하던 자리를 다른 종류의 뉴럴 오퍼레이터가 대체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게 된 논문으로 FNO를 컴퓨터 비전 분야에 적용한 예시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토큰 믹싱을 뉴럴 오퍼레이터로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원리를 떠올려보면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누어 토큰으로 취급하고 이를 임베딩한 후에 토큰 믹싱으로 정보를 학습했었죠. 전역 정보 처리를 위한 글로벌 토큰 믹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니 어텐션 대신 다른 뉴럴 오퍼레이터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안된 연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웬만한 것은 다 함수라 볼 수 있기에 이미지도 사실 2D 공간 위에 정의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픽셀들의 XY 좌표 값을 RGB 값으로 매핑하는 함수 F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미지에도 FNO를 적용할 수 있겠고 그 기작을 요약하면 2D 텐서에 FFT를 적용하고 프리에 도메인에서 모드 트렁케이션 포함 채널 믹싱을 한 후에 IFFT로 다시 스페이셜 도메인으로 되돌립니다. 그러나 단순한 FNO를 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시간 복잡도가 B고 Nlog N으로 계산 효율이 어텐션보다 높기는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듯 웨이트가 스태틱하기에 입력에 따라 커널 펑션이 달라지는 어텐션에 비해 어댑티비티가 부족합니다. 또한 고주파 대역을 버리고 저주파의 주기적인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엣지나 디스컨티뉴이티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블럭 다이아고널 채널 믹싱입니다. 각 토큰의 디디멘셔널 피처를 K개 블럭으로 나누고 각 블럭 내에서만 믹싱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마치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파라미터 수 역시 big O d square over K로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Adaptive Weight Sharing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FNO의 웨이트는 본래 프리퀀시마다 고정이었죠. 반면 Adaptive FNO는 MLP를 이용해 Adaptive 믹싱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레이어 사이에 프리 레이어 말고도 트레이너블 리니어 레이어를 2개씩 더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토큰에 대해 웨이트를 공유하면서도 입력 C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게 되어 보다 아답티브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VIT를 백본으로 사용하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나마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AFNO 100%와 25%가 있는데 100%는 모드 트렁케이션으로 버리는 고주파 없이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 가중합을 하는 경우이고 25%는 25%의 저주파만 선택하여 가중합을 한 경우입니다. 성능이 거의 비슷하긴 하나 어쨌든 AFNO 100%가 아주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상 엣지와 같이 고주파가 중요한 정보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AFNO 방법론에 대해 매우 대략적으로만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이런 연구들의 방법론 자체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가져왔다기보단 뉴럴 오퍼레이터가 물리적인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딥러닝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컨클루전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돌이켜보면 펑션 투 펑션 매핑을 위한 오퍼레이터 모델 설계 논리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정에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인베리언트와 글로벌 믹싱이라는 두 조건으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오퍼레이터 레이어를 도출했습니다. 이때 전역 정보의 반영을 위해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가 필요했는데 이 커널 펑션을 직접 얻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가 제한되었고 그 중에서도 푸리에 뉴럴 오퍼레이터를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FNO는 FFT, 모드 트렁케이션, IFFT로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 역할을 대체하는 푸리에 레이어를 제안했고요. 저주파 모드들의 가중치 행렬을 학습하여 프리에 스페이스의 중요 정보를 보존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포인트 와이즈 프로세싱도 2트랙으로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PD 솔버로서 높은 성능을 보였고 현재까지도 가장 흔히 사용되는 뉴럴 오퍼레이터였는데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인베리언트이나 격자 해상도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여전히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텐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드렸는데 어텐션이 사실 뉴럴 오퍼레이터의 특수 케이스이며 연속 공간에서 정의 가능하다라는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뉴럴 오퍼레이터는 물리적인 시뮬레이션 분야뿐만 아니라 NLP, CV, TS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오퍼레이터 러닝 분야가 사실 얼마나 유명한지 개인적으로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딥러닝 모델로서 가져야 할 좋은 특성들을 반영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해서 알아두면 괜찮은 개념이라고 느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